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알아보는 이슈 가슈입니다. 경제나 경제 기반 시사 혹은 투자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가지시는데 보태드리려고 이번 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장에서나 스터디 뒤풀이에서나 친구분들과 혹은 결혼식장에서 뷔페를 드실 때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되시지는 않을 정도로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번 주는 크게 뭐가 있었죠? FOMC랑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 ECB 동결과 중국 10월 PMI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쉽게 맨날 딱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빠른 건가? 미국이 빠른 건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목요일, 미국이 수요일, 우리가 더 미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다. 자, 아무튼 워싱턴 현지 시간 수요일에 FOMC가 있었는데, FOMC가 무엇이냐? 그래,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FOMC,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좀 비장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미국의 금리결정회의, 정식 이름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줄임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 중앙은행. 이제 이자율을 올릴까? 아니면 내릴까? 아니면 그대로 둘까? 이걸 정하는 모임입니다. 보통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전 세계 시장이 난리가 나죠. 보통은. FOMC가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 주식 하락, 채권금리 상승. FOMC가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 주식 반등, 돈이 풀리기 시작. 이론적으로는 이게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뜨거워 이제. 그걸 식혀주려면 얼음 좀 몇 개 넣고 하면서 나오는 게 금리 인상이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식어가지고 따뜻해서 하게 데워주려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쫙 풀어버려가지고 이제 시장을 핫하게 만드는 거죠. 자, 아무튼 돌아가서 수요일에 있었던 FOMC에서 금리 25bp를 인하합니다. 양적 긴축을 해오던 것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미국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는 맞지만 12월에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리는 인하하는데 다음부터는 짤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주가는 하락하고 금과 달러는 상승했으며 미국 국채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는 유지하는데 속도를 늦춘다는 건데, 이러면 장기적으로 금리 재상방이 기대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수출주는 강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선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이번 FOMC 발표 직후에 최근 하락하던 금값이 하락을 멈추는 양상이기도 했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속도 조절을 선택했는데 유럽은요? 유럽은 ECB가 있습니다.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즉 유럽 중앙은행인데 목요일날 ECB에서 우리는 2% 그대로 동결로 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ECB 총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경제가 통화 정책상 안정적이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긍정적 상황에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즉 유럽은 홀드를 한다,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긴 있다, 이 정도로만 열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유로화 강세가 아닌 약세로 가서 아까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로 유발되는 달러 강세 흐름이 그냥 이어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지 트럼프의 입김이 유럽에 이미 전달이 되었던 건지, 아무튼 유럽은 좀 미국 장단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 중국은 PMI라는 게 있어요. Purchasing Managers Index, 즉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50이 기준입니다. 51호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50 아래로는 공장이 비실거려요. 이게 이번에 중국 10월 PMI가 제조업은 49.0, 비제조업은 50.1로 나왔습니다. 50이 기준이라고 했죠? 제조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둔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4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반년 동안 위축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 9년 동안 가장 긴 위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깐부치킨에 가서 치맥 러브샷을 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깐부치킨 치맥 러브샷이라니. 이 역사적인 깐부 회동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게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세계 AI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삼성과 현대와 전략적 제휴는 아주 중요하죠. 젠슨 왕은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전자, SK, 현대, 네이버에 GPU 총 26만 장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무려 14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14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GPU가 무척 부족합니다. GPU는 CPU랑은 다른 거죠? CPU는 컴퓨터의 두뇌입니다. 모든 명령과 계산과 프로세스들을 총괄하는 사령관 같은 거죠. GPU는 원래는 그래픽 처리 담당자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AI 시대를 맞아서 반드시 필요한 슈퍼 일꾼으로 한 번 더 거듭났다는 거예요. 설명드리자면 이제 AI가 하는 일들이 그 AI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어려운 계산으로 학습을 시킨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계산을 무수하게 반복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벌과 개미를 구분하는 학습을 시킬 때 벌과 개미 사진 몇백만 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연산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PU가 아닌 수많은 GPU가 필요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된 순간이 그거였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가 부족한 와중에 그걸 14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글로벌 AI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세계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까지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중 몇 개를 가볍게 터치해봤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최근의 주요 이슈 몇 개씩 소개해드리면서 중간중간 FOMC니 GPU니 이런 개념들도 가볍게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간단한 영상으로 요긴하게 이슈들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 따끈따끈할 때 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